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김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네, 8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어느새 8월의 중반에 접어들었는데요. 지난주 격동의 한 주가 강세로 마무리됐습니다. 주요 주가 지수는 지난주 급락으로 시작을 했지만 다행히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완화되면서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증시, 저가 매수세 꾸준히 유입이 되면서 낙폭을 대부분 지워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51.05포인트 오른 39,497.54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 역시 상승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나스닥은 전장보다 85.28포인트 오른 16,745.30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크게 주목할 만한 실적 발표가 없는 가운데 그나마 월마트의 실적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투자자들은 점점 더 이 물가 지표와 고용 지표로 관심이 쏠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노동부 13일에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를 발표하고 14일에는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PPI는 전년 동월 대비 2.3%, CPI는 6월과 같은 3% 상승에 그쳤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지표도 살펴봐야겠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줄면서 어느새 금리 인하는 50bp 인하가 우세하던 시장 분위기에서 다시금 25bp 인하가 점점 더 무게가 실려가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 증시는 MSCI 반기 리뷰 보고서 받아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광복절로 하루 휴장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변동성이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다행히 현재 반도체 시장이 조금 다시금 나아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는 있지만 월말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8월 말까지 좀 긴장하는 시장 흐름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지난주에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다가 우리 시장 그래도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시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시장에도 오늘 반도체를 중심으로 피어난 미소가 유난히 그래도 좀 밝게 느껴지는데요. 대형주 중심으로 좀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와 제약 바이오주들까지도 오늘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그러면서 2,600선을 다시 회복해냈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그래도 둔화가 되고 있고 오늘 또 수출 호조 지표가 발표되면서 만회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1% 가까운 상승률 보이면서 2,61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시선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돌아왔다는 게 유난히 반갑습니다. 전기전자 중심으로 좀 사들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코스닥은 1% 넘는 상승률 유사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772선 지나가면서 최고점과 3포인트 차이 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코스닥 수급은 코스피와 반대되는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팔자 흐름 보이고 있는데 기관이 소폭 동참하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1,700억 원 넘게 물량을 좀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좀 확인해야 할 지표도 많고 그리고 또 우리 시장 목요일에 하루 좀 쉬어가고 있는 만큼 변동성 대비도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오수다는 화제의 종목을 알아보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또 김대종 교수님과 함께하는 이슈 경제 시간까지 다양한 수다 주제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오늘 장 마감 직전에 살펴보는 특징적 흐름 종목 분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지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우리 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캐스터 나와주세요. 지난주 변동성이 참 큰 시장이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마감한 미증시는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우리 시장에도 그 훈풍이 함께 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도 양시장 현재 지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 보시면 2,600선 회복한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0.94% 상승하면서 현재 2,612포인트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장중 1%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1.04% 상승하면서 772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 수급 상황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이번에도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네요. 기관이 954억 원, 외국인이 925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장중에 비해서는 지금 마감으로 가면서 조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이전 거래일에 비하면 다소 시원한 모습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주로 외국인의 매수는 전기 전자 업종에 집중되어 있고요. 오늘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흐름 보이면서 지난 거래일과는 반대 흐름 보이고 있네요. 개인 홀로 1,757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이 199억 원, 외국인이 1,540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 미증시에서의 훈풍이 우리 시장에도 불어오면서 반도체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오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낙폭이 너무 컸다. 지금이 매수하기 좋은 시기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9% 상승하면서 17만 6,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함께 상승해주고 있고요. 해리슨 수혜주로 2차 전지주도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난 거래일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가 장 마감에 가까우면서 조정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도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현대차 장중에는 상승해주고 있는데 현재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6위부터 10위까지 보시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관련 지금 모멘텀이 나오면서 1.99% 상승한 19만 9,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아는 장중에는 상승해줬는데 다소 하락하는 모습이네요.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전기차 포비아를 배터리 제조사 전면 공개하면서 지금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귀추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장중에는 상승하고 있었는데 현재 하락으로 돌아섰네요. 광복절 특사로 전 회장이 지금 풀려날 수 있다는 소식에 그 기대감에 함께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마감에 가까워지면서 다소 힘이 빠져서 지금 약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바이오주들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은데요.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NK 치료제가 지금 미국 전문 기관에서 1조 원 가량의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0.61% 상승한 8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요즘 크게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다음으로 6위부터 10위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 그래도 지금 엔캠, 리가캠, 바이오,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상승불을 켜줬고요. 휴젤과 클래시스는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휴젤이 오늘 낙폭이 조금 깊습니다. 2.49% 하락한 25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우리 시장 앞으로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앞으로 변동성에 어떻게 대응하실지 저희 남은 방송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향센터였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흐름이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관세청이 발표한 8월 1일부터 10일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이달 수출액이 16.7%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반도체 수출액이 42.1% 증가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도체 수출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의 수출 업종들 계속해서 좀 나아지고 있다라는 사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은 조금 힘을 내면서 좋은 모습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마감까지 계속해서 더 상승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된 내용은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요, 이 주가는 다소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 날씨에 좀 확산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인데요. 승희 앵커님, 혹시 코로나19 몇 번이나 걸리셨어요? 저는 공식적으로는 2번 걸렸는데요. 네. 제 직감적으로는 언어피셜로 한 3번 정도까지 아, 걸린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행히 아직까지는 2번 정도에 그쳤는데 최근에는 이 3번, 4번까지 감염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러한 추세 때문일까요? 최근에 이 코로나19 입원 환자들이 정말 무섭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팬데믹 이전 수준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좀 감염병이 확산이 되면서 결국에 우리 주가 시장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이 다시금 또 들썩여주고 있습니다. 자, 환자들이 좀 급증하면서 이 진단 키트 관련주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주들 상승하고 또 치료제와 키트가 품귀 현상까지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좀 겁이 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항상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코로나19 진단 키트 주들 다시금 좀 상승 흐름을 보이자 일부 종목들에서는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승했던 이 상승분을 다시금 좀 차익 실현 매물로 나오게 되면서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녹십자 MS 그리고 PCL과 같은 종목들. 오늘 녹십자 MS는 2% 가까이 하락 중이고요. PCL 역시 6%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인공호흡기 관련주인 메가이CS까지도 오늘 5%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면서 이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요. 이 우려감이 이어서 이 우려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기대감까지 좀 이어지면서 주목받고 있는 제약 바이오주들이 있습니다. 바로 비만 치료제가 그중 하나인데요. 모건 스탠리가 최선호주로 일라일릴리를 꼽으면서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기록을 하면서 우리 시장에도 좀 훈풍으로 작용을 했고 우리 시장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대봉 LS가 오늘 장에서 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대봉 LS 4% 넘게 좀 상승을 하고 있고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요. 친환경 용매를 이용한 리라글루티드 비만 치료제의 시제품 제조 연구개발 국책과제에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또 D&D 파마텍도 역시 미국 메세라사와 함께 경구형 펩타이드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이기 때문에요. 오늘 주목을 받고 있고 현재 2%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인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마이크로 니들 패치 형태로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라파스. 비만 치료제 하면 꼭 언급되는 기업인데요. 라파스 역시 오늘 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비만 치료제로 주목해봐야 할 종목은 한미약품인데요. 이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 에페글레나타이드에 대한 국내 임상 3상을 진행 중입니다. 굉장히 좋은 또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면서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오전장부터 블루엠텍 굉장히 급등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드디어 국내에 상륙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10월을 공식적으로 출시하겠다라고 공지를 했는데 노보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 치료제죠. 삭센다를 유통하고 있는 기업이 블루엠텍이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시장에서 시세 분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무려 5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9번째로 이 위고비를 유통하는 나라가 되는 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만 치료제들 관련주들이 상승을 받고 있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함께 좋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 시장이 좀 변동성이 강했는데요. 그러한 와중에도 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그래도 단단히 뒷받침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이어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일각에서는 이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은 테마
심화성 상승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코로나19가 다시 잠잠해지게 되면 이 환자 수가 급감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어떤 상승 동력을 좀 잃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가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이런 진단 키트들 중에서도 코로나19만 좀 진단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질병들까지도 좀 알 수 있는 키트들이 많습니다. 네. 우선은 암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죠. 지노믹트리 그리고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같은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유방암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같이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의 성장이 좀 기대되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다양한 각도로 제약 바이오 섹터 업황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또 하나 주목해봐야 할 섹터가 바로 미국의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함께 좀 연관되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메디케어 관련주입니다. 이 친환경과 같이 누구나 좀 알 법한 해리스 트레이드 수혜주 말고 숨은 해리스 트레이드로 꼽히는 것이 바로 이 메디케어 종목들인데요. 해리스 후보가 과거에 메디케어 for all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민간보험 가입 옵션과 함께 점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메디케어를 확대하는 방안을 좀 제안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같이 이렇게 좀 글로벌 시장을 노리고 있는 국내 바이오 업체에도 수혜의 기대감이 좀 몰리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의료 진단기기, 시각장애인 보조공학기기 등을 만들고 있는 셀바스 헬스케어가 최근 해리스 수혜주로 꼽히면서 주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달 5일에는 4,330원이었던 주가가요. 9일에는 5,600원으로 29.30포인트, 30% 뛰었고요. 오늘도 1.43% 상승하면서 5,6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약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견인하는 여러 호재들이나 어떤 상승 모멘텀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비만 치료제와 진단 키트주, 그리고 메디케어 관련주까지 최근 상승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주뿐만 아니라 이 제약 바이오 안에서도 좀 다양한 시각으로 살펴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제약 바이오 정말 요즘 무서운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할 또 다른 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안 좀 잠잠하나 싶었는데 전기차 논란이 또 뜨겁습니다. 지난 1일에 굉장히 좀 큰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이벤트라고 해야 할까요? 좀 사고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청라국제도시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화재 전문가들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 이 전기차보다는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화재가 더욱더 커졌다라고 분석을 하고는 있지만 전기차 포비아 심리는 계속해서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금 또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자마자 이 자동차 업계에는 전기차 캐즘의 심화를 좀 우려하는 분위기가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 사고와 좀 맞물려서 국내 중고차 시장에 전기차 매물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요는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서 전기차 가격 자체는 하락하는 모습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에 화재가 났던 모델인 이 벤츠의 EQ 시리즈 모델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주에 비해서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이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네, 이번 전기차 화재 사고는 배터리 제조 업체들에게도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벤츠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는 이 중국 기업이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요. 페리시스 에너지라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고 이후에 주가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심지어 리콜 사태 이후에는 이 3거래일 동안 주가가 14%대 가까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번 사고가 단지 배터리 결함에 좀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배터리와 관련한 불안감이 좀 급속도로 확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현대차가 이 전기차 포비아의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전국 자동차 업계 중에서는 지금 처음으로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겠다라고 나섰는데요. 사실 그동안은 이 사고 책임에 대한 어떤 부담과
문제와 그리고 영업 기밀이라는 이슈 등으로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현대차의 어떤 결정은 좀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를 필두로 기아와 같은 여러 기업들도 좀 제조사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소비자의 반응을 좀 싸늘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결정만으로는 전기차 포비아를 아예 없앨 수는 없다라고 좀 보이고 있는데요.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 모두에서 이 신뢰 회복이 좀 시급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배터리 시장의 성장세가 좀 꺾이고 있는 추세였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번 화재 사고로 인해서 또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업황이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터리 소부장 기업들이 좀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비용 절감과 경영 효율화 방침에 나서고 있는데요. 양극재 업계는 당초 전망했던 투자 계획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2분기에 간신히 흑자를 기록했던 에코프로비엠은 양극재 생산 능력 하향과 또 투자 속도 조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LG화학 역시 2026년 양극재 연간 생산 목표를 8톤 정도 축소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LNF도 공장의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생산 제품을 재배치하고 생산 라인을 조정하겠다라는 계획들을 밝혔습니다. 네, 이에 관계자들은 이러한 비용 절감으로 인해서 수익성을 높이는 동시에 차세대 제품 개발까지 좀 주력을 하면서 전기차 캐즘 이후의 국면에 계속해서 대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사실 좋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도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각각 23% 넘게 35%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사실 2분기에 좀 아쉬운 실적을 내면서 이렇게 좀 2차 전지주의 약세가 국내 시장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국내 기업은 이번 화재 사고와 해서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요. 2차 전지 회사의 리콜 이슈가 좀 트라우마로 남고 있고 소비자들의 불안감까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기술 개발과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전기차 시장의 전망이 좀 불투명했던 가운데 이번 화재 사고로 인해서 결국에는 배터리 업계와 자동차 업계 모두 다 좀 과제를 다시 한번 안게 되었는데요. 소비자들의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조사들이 안전성 강화 그리고 기술력 강화와 같은 노력을 좀 해야겠고요. 정부와 규제 당국 역시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좀 어려운 시장 흐름을 이어져 가고 있는 자동차, 배터리 관련주와 다르게 좀 빛을 내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바로 실적주들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K-뷰티 열풍을 타고 이 전성기를 달렸던 화장품주는 최근에 좀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섰습니다. 전부 다 조정에 들어선 건 아닙니다. 실리콘투와 같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저희가 또 소개해드렸었던 아모레퍼시픽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는 흐름 보이면서 아모레 그룹주들 전체 다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지난주 내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거래일 연속 계속 하락을 했고요. 오늘은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약간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 상승 폭이 크지는 않은 아쉬운 모습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이 중국의 공백이 좀 컸던 가운데 아모레퍼시픽의 중국 법인의 경우 2분기 매출이 굉장히 좀 부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44% 감소했고 영업 적자도 기록을 했습니다. 이커머스 채널의 재고 조정 그리고 또 오프라인 매장의 효율화 등의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회자가 되고는 있지만 이 같은 추세를 좀 반전시키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까지 좀 겹치게 되면서 우리의 주 시장이었던 미국 시장까지도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모레퍼시픽이 12만 원 선을 이탈한 것은 올 3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장주의 좀 하락이 상반기에 있었던 화장품 테마 랠리의 상승분을 좀 대부분 뱉어낸 모습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화장품 대장주가 폭락을 하면서 테마주의 상승 동력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미국에서 한동안 이 K-뷰티에 대한 열풍이 좀 계속되고 있었지만요. 미국에서도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이 우려가 본격화될 경우 관련 특수를 노리기는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주주들의 원성도 계속 좀 커지고 있습니다. 레깅스 회사보다 못 벌었다 라면서 좀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상반기에 의류주 같은 경우에는 좀 침체기를 걷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반등을 보이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주요 의류 브랜드들은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매출이 좀 크게 늘면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진 상황인 건데요. 잭시미스를 전개하는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은요, 지난 8월 8일에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고 이 발표 이후 상한가를 직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휠라홀딩스도 8월 1일에 3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좀 눌려있던 실적이 연말까지 계속 좀 회복할 거라는 국면이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다양한 종목들이 화장품주에서 그리고 의류주에서 좀 주목받고 있는데 또 다른 실적주 중에 하나인 식음료, 식품주도 한동안 좀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좋은 평가 받고 있고요. 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계속해서 남아있다라고 평가받고 있거든요. 최근 한 달간 2분기 실적 하락 우려를 좀 선반영했다라는 시선들이 있고요. 또 음식료주 대체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는 좋은 호재들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물 가격까지 좀 하락을 하면서 원가 부담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호실적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들이 우세하고요. 특히 해외의 불닭볶음면에 진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삼양식품, 오늘은 조금은 하향세 걷고 있지만 여전히 해외 실적이 견고하다, 탄탄하다라는 실적 호조가 이어져 가면서 최근 유럽의 5번째 해외 법인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계속해서 좀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정말 삼양식품의 인기가 사실 절정을 찍은 줄만 알았지만 이 선진국 시장에서는 오히려 본격적으로 유행이 최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이렇게 K-뷰티와 K-패션 그리고 K-푸드까지 전 세계적으로 좀 인기를 끌고 있지만요. 식품주와 그리고 의류주와는 다르게 화장품주는 좀 맥을 못 추는 모습입니다. 모두 필수 소비재에 속하는데 화장품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이 좀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 기업이 좀 밀리고 있는 양상으로 좀 보여지고요.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섹터들의 향방이 좀 갈릴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앞으로 소비 패턴의 변화와 그리고 글로벌 경기 회복 계속해서 좀 잘 살펴나가시면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희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전기차 화재 이슈, 실적주까지 다양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는 사이에 벌써 3시 27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을 3분여 앞두고 있는데요. 빠르게 이 시각 특징주 탑5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세요. 우리 시장에서 인상적인 흐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 이 시각 특징주 탑5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시장에서 오늘 특징적인 흐름 보인 종목들 5가지 함께 알아볼까요? 5위부터 보시겠습니다. 5위는 친환경 관련주입니다. 미국 여론조사에서 다시 한번 해리슨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앞섰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친환경주들이 줄줄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대는 현지 시각 10일 오늘 대선을 치른다면 해리스와 트럼프 중 누구를 뽑겠느냐고 질문한 결과 경합주인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3개 주 응답자 50%가 해리스 부통령을 선택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응답자 46%의 선택을 받아 해리스 부통령의 4% 뒤처졌습니다. 트럼프 후보자의 경우 전통에너지를 중시하고 자신의 임기 때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탈퇴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는데요. 반면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경우 친환경 정책을 강조해온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를 계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친환경 관련주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친환경 관련주인 하나솔루션, OCI, CS밴드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하나솔루션은 태양광 모듈 제조 기업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표주입니다. 현재 전거래일 대비 상승하면서 2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OCI도 마찬가지로 태양광 사업을 영위 중인데요. 전일 대비 1.38% 상승하면서 87,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풍력 에너지 기업인데요. 2분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5거래일째 강세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전거래일 대비 4.48% 상승하면서 65,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4위 보시겠습니다. 4위는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미국 FDA에서 머크사의 키트루다의 바이오시밀러인 제품을 제품 개발을 위한 임상 3상을 승인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키트루다는 비소세포 폐암, 위암, 두경부암 치료 목적으로 쓸 수 있는 항암제입니다. 지난해 약 250억 1,100만 달러, 원화로 약 32조 5,144억 원 매출을 기록하면서 세계 1위 매출 의약품으로 꼽혔는데요. 셀트리온은 미 식품의약국의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위한 임상 3상 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았습니다. 이 소식에 셀트리온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99% 상승한 199만 9,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12일 셀트리온은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 환자 총 606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해 키트루다와 CTP51 간 유효성, 동등성 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셀트리온의 면역 항암제인 CTP51이 임상을 마치고 품목 허가까지 이루어지면 현재 표적 항암제 위주인 셀트리온의 항암제 포트폴리오가 확대될 것으로 여겨지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가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3위 보시겠습니다. 네, 3위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오늘 호실적 발표 소식이 지난 장에 있었죠. 지난 9일에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대한고래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올해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7.8% 감소한 7조 5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반면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127.1% 늘어난 4,657억 원이라고 기록했는데요. 당초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웃도는 상황입니다. 한국가스공사의 호실적에 증권가는 목표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기존 37,000원에서 57,000원으로, 삼성증권은 목표가를 기존 36,000원에서 49,000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또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등도 목표가를 일제히 상향했습니다. 상반기 호실적을 기반으로 하반기에도 좋은 성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인데요. 올해 흑자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11.59% 상승한 46,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2위 보시겠습니다. 2위는 레몽레인입니다. 레몽레인은 드라마 제작사인데요.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산후조리원, 마에스트라, 미녀와 순정남 등을 제작했습니다. 오늘 경영권 갈등 영향으로 주목받으면서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김동래 레몬레인 대표가 지난 6월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배우 이정재 씨를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이에 이정재 씨도 김 대표를 사기 및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황입니다. 이정재 씨 측이 올해 3월 레몬레인의 최대 주주 지분을 취득한 이후로 양측은 레몬레인 경영권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앞서 이정재 씨가 최대 주주인 와이더플래닛 그리고 이정재 씨와 박인규 씨는 올해 3월 레몽레인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최대 주주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3월 20일 최대 주주가 김동래 대표의 1인에서 와이더플래닛의 2인 이정재, 박인규 씨로 변경됐습니다. 김 대표 씨 측에서는 지금 이정재 씨와 박 전 대표가 공동경영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이정재 씨 측이 기업 사냥을 목표로 레몽레인의 경영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정재가 최대 주주인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에서는 계약서 전문에 경영권 양도 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공동계약을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일 대비 10.79% 상승한 11,6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주목받았던 종목입니다. 1위는 지금 신풍제약입니다.
네,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뇌졸중 치료제 3상 임상 신청 소식에 상승세를 강하게 보였는데요. 오늘 우선주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신풍제약은 지난 9일 장 마감 후 식약처에 급성 하혈성 뇌졸중 치료제 오탐리마스타트의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는데요. 허혈성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혀 혈류가 감소, 뇌신경세포가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병입니다. 이번 3상에서 신풍제약은 852명의 뇌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추적 관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뇌졸중 신약 후보 물질인 SP8203, 오탐리마스타트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할 예정에 있는데요. 현재 전거래일 대비 29.99% 상한가 기록하며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특징주 5가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네, 14일 실적 보고서 발표 지금 제출 기한을 앞두고 지금 70%가량의 종목들이 아직도 실적 발표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실적 장세가 이어지면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으로의 변동성에 유의하시면서 저희 방송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탑5였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역시 제약 종목들이 시장에서 좋은 흐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그 사이에 어느새 마감을 했는데요. 2거래일 연속 양시장 상승세에 이어졌습니다. 코스피 지수 2618.30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772.22포인트로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좋은 흐름 이어져 갔으니까요. 계속해서 이번 주 상승 탄력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함께 저희는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함께 이야기해볼 이슈 경제 시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 미국 고용시장의 위축 신호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요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좀 감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이 뛰어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자랑하고 있는 미국에서 이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인력 구조 조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경기 상황에 좀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에 월스트리트 저널 등 현지 매체들은요, 고용시장의 주도권이 현재 근로자에서 고용주로 옮겨져 갔고, 이러한 흐름에 맞물리면서 지금 팬데믹 이후에 좀 두둑했던 고임금 시대가 저물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이야기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실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요즘 이제 미국의 실적 부진이 좀 이어져 가면서 하반기에 다시금 또 줄줄이 감원 행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 고용 시장이 좀 냉각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임금 인상까지도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수치들이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임금 인상폭이 중간값이 4.1%로 나왔고요. 이게 전년 대비해서 0.4%포인트 줄어든 수치라고 해요. 교수님께서는 고용시장, 우리 미 고용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항상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경기를 두 개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테슬라, 또 시스코 시스템, 그다음에 인텔 대규모 감원을 했습니다. 전체 직원의 15% 정도 대규모 감원을 했는데 수천 명씩 정도 해고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굉장히 탄력적인 노동 정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만 가지고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 대한민국은 전체 근로자의 절반이 정규직이고 절반은 이제 비정규직인데요. 비정규직은 2년씩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2년 이상 고용하게 되면 또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이도 없을 뿐더러 기업이 언제든지 해고가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흑자인 상황에서도 선제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탄력적인 고용시장 이렇게 부르고 한국은 경직되어 있는 고용시장, 해고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 시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메리어트 호텔은 전체 직원의 95%를 해고했습니다. 2021년도인데요. 코로나 때 호텔이 적자가 나니까 전 직원의 95%를 해고했다가 그 다음 해에 100%를 또 채용했습니다. 미국은 이와 같이 기업이 우선적으로 되어 있는 나라고 기업이 먼저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전체 직원의 95%는 해고를 해도 문제가 없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실적이 좋으니까 또 대규모 채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경영상의 어려움만 가지고 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소송이 많이 있더라도 경영상의 어려움, 적자 전환이라든지 기업이 불가피하게 해고했다. 이렇게 되면 또 합법적으로 판단을 받죠. 그래서 요점은 미국은 이와 같이 기업이 흑자이고 아직도 생존 가능한데도 선제적으로 해고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전체 직원의 10에서 15% 정도, 많게는 20% 대규모로 해고를 시키는 그 이유가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정비입니다.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료, 그다음에 임금은 고정비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제적으로 해고를 시키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해고하는 것이지 기업이 불황에 닥쳤고 어려움이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은 미국의 고용시장은 굉장히 출렁거리고 있다. 미국의 이번 달의 실업률은 4.3% 나왔습니다. 미국의 물가 전망은 3%인데요. 더 높은 상황이다. 지금 현재 미국의 고용시장을 가지고 미국이 불황이다 아니다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미국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불황에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지금 탄력 고용 시장이고 좀 어쨌거나 지금 고용 시장이 출렁이고 있는 만큼 이런 선제적 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 블랙 먼데이 사태로 인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 그리고 미국까지 주요 주가 지수가 좀 휘청거리는 충격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나 영국 은행 같은 주요 은행들은 그래도 금리 인하 조치에 좀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미국은 7월 고용시장 실업률이 예상보다 상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동결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각에서는 좀 너무 인하 시점을 미루는 게 이 불안을 더 극대화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요? 저는 많은 사람들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4.3% 나왔고 우리가 이제 물가가 오르고 경기도 악화됐다. 경기가 악화됐다고 하는 것은 실업률이 4.3% 나왔고 물가는 3%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의 인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고 물가도 오르고 경기도 악화됐다. 실업률도 높아졌다. 이것을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또 이제 물가가 인하된 것은 디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물가가 인하되는 경우는 일본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점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 물가도 3%로 높은 상황인데 인플레이션도 높고 경기도 굉장히 안 나쁘다. 실업률이 4.3%다. 이거 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항상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식 비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입니다. 2위가 일본인데요. 겨우 5% 차지하고 있습니다. 5%, 중국이 4%, 그다음에 한국은 1.5%입니다. 글로벌 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5%밖에 안 됩니다. GDP에서는 25%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주식시장에서는 60%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전 세계 경기를 바로 미국이 좌지우지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미국이 만약에 이렇게 경기 악화에 처한다 그러면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시킵니다. 우리가 경기라고 하는 것은 4사이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기 침체기, 회복기, 화랑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회복기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5.5% 기준금리를 금년 9월 달에 0.25 내지 0.5% 크게 인하를 해서 경기를 부양시킬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도 선제적으로 해고를 많이 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반영하게 된다면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다. 그래서 항상 경기라고 하는 것은 부양과 침체가 함께 되어 있고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인 경제 주식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9월 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다시 경기를 부양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는 또 이번 9월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결국에는 경기 부양 정책으로 돌아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난주 정말 혼돈의 한 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 세계 증시가 냉온탕을 오가는 정말 혼란스러운 시간이었는데요. 이번 주에도 결국에는 또 굉장히 무서운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물가지수 발표들이 남아있어요. CPI, PPI 지수들이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금리 인하가 계속 늦어졌다, 너무 시기가 늦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거기에 고용시장은 점점 더 냉각되고 있다라는 시선이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물가 상승률 저감 속도까지 좀 더뎌지면서 수요는 감소하는데 오히려 물가는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공포감까지 좀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이런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실까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막 전 세계가 지금 비상 상태에 있습니다. 네네. 지난주에 미국이 급락을 했다가 또 일시적으로 반등을 좀 했습니다. 좀 요점은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의 6개월 선행지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건설 시장은 경기 동행지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경기 지수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경기 선행지수가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항상 6개월 먼저 선반영되어서 오르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50조 이상 흑자가 날 때 주가는 내렸습니다. 바로 6개월 뒤에 삼성전자의 수주액이 급감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와 같이 이제 AI 주식들, 인공지능 반도체를 주도한 엔비디아 주가가 갑자기 급락을 했습니다. 한 25% 정도 지금 급락을 한 상황이고, 애플도 한 10% 급락을 한 상황입니다. 네. 이와 같이 미국이 굉장히 경제 시장도 좋고 주식 시장도 좋아졌다가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것은 이제 건전한 조정이다, 건전한 인하다 이렇게 봅니다. 항상 미국 주식 시장이나 우리나라나 30에서 최고 50%까지 조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조정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네. 또 하락했단 말은 좀 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종합주가지수 3,300을 찍고는 지금 현재 2,700이니까 약 한 20, 30%를 지금 아직도 전고점을 돌파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미국은 이미 전고점을 돌파했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목표로 하고 있는 기준금리는 올 연말까지 5.5에서 4.6까지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0.25% 정도를 3번 정도 내릴 것이다. 아마 9월 12, 13일이 연준 회의가 잡혀 있고 9월 달, 11월 달, 12월 달이 있습니다. 앞으로 3번 정도 남아 있는데 저는 0.25%씩 3번을 인하하거나 또는 9월 달에 0.5% 크게 인하해서 주식을 부양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은 전체 국민의 70%가 주식에 투자하고 있고 국민들의 노후 자금이 다 주식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주식 시장을 하락하게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한국의 우량한 기업인 쿠팡이나 야놀자가 미국에 상장을 했습니다. 한국에 상장하는 것보다 주식의 시가총액이 10배 정도 더 높게 가치를 인정받고 이렇게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의 우량한 기업들이 한국보다는 미국에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점은 이와 같이 주식시장은 경기의 6개월 선행지수이고 전 세계 글로벌 비중에서 가장 많은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주도할 것이다. 저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한 주식 투자도 한 90대 10 정도로 미국과 한국 주식을 함께 해야만 우리가 세계 경제에 편성하고 따라갈 수 있다. 그래서 너무 비관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항상 긍정의 70%가 부정의 30%를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3번의 이 FOMC에서 결국에는 금리 인하 정책으로 돌아설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교수님께서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 블랙 먼데이를 지나고 이번 주는 조금은 안심하고 있는 흐름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좀 주식 시장들 안정화되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함께 해주신 김대종 교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시장에 더 가깝고 유익한 경제 이슈들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언제나 네이버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의 상승이나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오수다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